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인의 장우석입니다. 네, 와인의 백영수입니다. 중국 시장 조금 나아졌죠? 네, 그렇죠. 네. 이번 주부터 네.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네. 보이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백주임, 연구원이시죠? 예. 저기 이토마토 글 네. 나가시잖아요. 아, 아니, 네. 예,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게 2007년도 얘기죠. 그렇죠. 네. 네, 2007년도에 글로벌 그 금융위기가 이후에 중국의 포지션에 네. 대해서 네. 알아볼 건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내용은 일단 지난주에 중국 정부에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나 이러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었으며 네. 이러한 발표가 된 후에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어떠한 정도로 발전이 되었었고 성장이 되었었고 현재 포지션이 어떠한 포지션에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뭐 대충 지금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네. 예,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중국의 경제 성장률 GDP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예. 네, 지난 그 해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조 2,630억 정도, 30억 달러 정도 지금 기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차트에서 보시면은 그 2009년도에는 중국에서 지금 4조 7,580억 달러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미국 그리고 일본을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이 2위 그리고 중국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2위 국가로 등극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쵸, 예상치인데 예상치죠. 2위까지 올랐을 거다라는 이제 얘기고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2분기에 발표된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0.3%로 발표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이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일본을 제치고 2위로 등극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다음 내용이 내수 의존형 경제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네. 라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기존에 보시면은 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네. 성장을 하고 있으며 수출이 중국 경제 그렇죠. 성장을 네. 견인을 했었는데 그 글로벌 금융 위기 후에는 중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내수를 확대 정책을 실행을 하면서 현재는 내수가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경제 성장을 GDP를 차지하는 비중이 소비가 아직까지는 아주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불과한 상태에 있고요. 기타 신흥국가 인도나 이런 국가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차트는 중국의 소매 총액 증가율이고요. 보시면은 일단은 소매 총액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세 번째 차트에서 보시면은 그 GDP에서 소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보시면 미국이 70%가 소비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인도는 무려 5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 30%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소비가 저조할까요? 일단은 기존에 보시면 전통적으로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아, 돈을 안 쓴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현재는 점차적으로 소비를 많이 촉진을 하고 있으니까 소비는 많이 증가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상태입니다. 뭐 가전 하향 정책, 그쵸. 이국 안신 정책을 써서 살리려고 하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이러한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세계에서 1,360만 대를 판매하면서 세계에서 1위 시장으로 등극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얘기 한번 짚어야죠. 네. 최대 시장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난해에는 미국을 제치고 1위 그 시장으로 등극이 되었었고요.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보시면은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이 900만 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7%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한 1,500만 대 정도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세계 국가의 그 국가별로 월간 자동차 판매량 비교 차트이고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중국은 그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섯 번째 차트를 살펴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2006년, 2007년, 2008년부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2010년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상해 갔더니 차가 네. 굉장히 많던데요. 막 그 체증이 장난이 아닐 정도로 네. 그만큼 차가 많아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길이 많이 밀리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자동차 기업의 M&A 사례도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업들도 많이 실적이 크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예. 2009년도부터 유시 동력이나 그리고 길리 자동차 그리고 중국의 그 북경 자동차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그 길리 자동차가 2010년 3월달에 볼보의 주식을 100% 인수를 하면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대형 기업들이 해외의 유명한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기업 실적이 점차적으로 지금 허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또 그 다음 내용이 수출 규모가 빠른 회복 추세를 지속했다는 내용인데,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위안화 절상이 되면 조금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예, 예. 네. 근데 지금까지 이랬다는 얘기고요. 네, 예.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중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네. 그 부분이 바로 수출 업체인데 예.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 상반기에 그 수출 규모를 보시면은 일단은 많이 회복은 되었는데 그 7,051억 달러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정도 증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무역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상반기에는 550억 달러 정도 흑자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잠깐 표를 보면서 수출 규모 총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출 규모는 보시면은 2008년도부터 전반적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3월달부터 지금 수출 규모가 점차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빠른 회복을 했다는 거잖아요. 경제 네, 회복을. 중국이 네. 했던 원인이 있다면 네. 압축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중국에서 예.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경제 회복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경제 성장은 아직까지는 두 자리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그 막대한 재정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 중국 경제가 빠른 시간 내로 그 회복을 했었던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국에서 다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4조 유안의 경기 부양책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4조 유안이면은 달러로 대략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규모는 상당한 그 규모였었고요. 여기에서 그 인프라 쪽에 4조 유안 금액 중에서 인프라 쪽에 45% 정도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뭐 그 시멘트나 철강이나 이러한 다양한 업종의 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작용을 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쏟아붓다는 그쵸. 예, 그런 내용 같은데 네네. 6천억 달러면 그 한국으로 치면 한 700조 네. 이상의 돈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다. 네. 근데 이건 각국이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 돈을 많이 썼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럼 그 다음 내용은 또 좀 특이한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특유한 게 그 아무래도 중국의 특성 있는 그 금융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예, 볼 예, 수 있고요. 예, 예. 중국의 금융 시스템 보시면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통제하는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 기간에 또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아무래도 수출이나 이러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많이 회피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절상을 하고자 하고 지금 정부에서 여러 번 발표를 했었지만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명목적으로는 관리변동 환율제를 실행을 한다고 했었지만 사실상에는 그 고정 환율제를 실행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로 제한을 했었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많이 회피를 하면서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회피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요 국가 중에서 이렇게 환율을 네. 나라에서 통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쵸. 예,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인데 네. 어쨌거나 이게 도움이
된 거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죠? 예. 그쵸. 예,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진짜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예. 중국에서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 이번 주부터 전반적으로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 정책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변동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유한 금융 정책에 따라서도 최근에는 정부 정책이 완화되면서 또 상승에 대한 기대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그 개인 투자 비율이 높은지 몰랐어요. 아, 70%를 개인이 네, 그렇죠.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소 이제 시장이 조금 이렇게 그 과열되거나 또 급격하게 또 침체되거나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이 많다 보면 그쵸. 쏠림 현상들이 있거든요. 네. 기관 쪽보다는. 네. 예, 요것도 한번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GDP의 낮은 수준. 네. 예, 요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죠. 낮았기 때문에 올라갈 속도가 좀 빨랐다. 그쵸, 예, 그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빠르면서 GDP가 세계에서 한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1인당 GDP는 전반적으로 예, 세계에서 그렇죠. 105위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기 예, 때문에 예. 아직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 정부에서 이러한 소비 확대 정책이나 이러한 내수 확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한국은 뭐 12에서 15위 사이에서 왔다 갔다 네.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죠. 전체적인 큰 생산을 하는 워낙 땅이 큰 땅이기 때문에 그건 네. 많은데 네. 그걸 또 인구 나오다 보면 돌아가는 몫이 적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죠. 투자 중국 현재 경제 성장에서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네, 리스크, 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 차트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2009년도 6월 달부터 2010년 6월까지 CPI, PPI 상승 추세를 보실 수 있는 차트인데 보시면은 6월 달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정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 3%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었고요. 예. 그리고 상반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6%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기존의 목표로 했었던 3%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식품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는 있고 그리고 있군요. 특히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가격이 아직까지는 크게 조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서 금리 인상이나 또 이런 또 처방을 하기에는 네. 또 경기를 또 죽일 것 같아서 또 쉽사리 또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이것 때문에 사실 뭐 출구 전략 내지는 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진 않죠. 네, 아직까지는 예, 금리 예. 인상 가능성은 아직은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하여간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예, 뭐 이런 시간이 거의 없었죠. 사실 네. 이런 거 한번 좀 미리 짚었어야 되는데, 자,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